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이자 노년 관절 건강을 연구해온 박준호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의 무릎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은 나이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땅에 딛자마자 무릎이 뻣뻣해서 펴지지가 않는다거나 버스를 타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갑자기 무릎이 쑥 하고 찌르는 듯 아파서 순간 멈칫한 적 있으시죠? 또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무릎이 욱신거려서 몇 번이고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설친 경험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시장만 한 바퀴 돌아도 다리가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2칸씩 올라갔는데 이제는 한 칸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함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무릎 통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만 잘 관리해도 10년은 젊어진 듯이 다시 걷고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릎이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나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건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생활관리법만 잘 지켜도 수술이나 약 없이도 무릎 통증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의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만으로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소금과 생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무릎이나 허리가 쑤신다고 하면 주머니에 소금을 데워 넣고 무릎에 올려두시던 모습을요. 그 소박한 방법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치료법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소금과 생강을 활용한 간단한 찜질을 권해드려 왔습니다. 처음엔 환자분들이 아니,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며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3주 꾸준히 해보신 뒤에는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밤에 무릎이 덜 쑤셔서 잠을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계단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한결 가볍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무릎 통증이 사실은 집안에서 쉽게 돈 한 푼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하며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무릎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소금과 생강을 활용한 생활요법은 아무리 비싼 약보다 화려한 수술보다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에 가장 부담이 적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확인한 결과 소금과 생강 한 줌이 무릎을 다시 젊게 만든다는 비밀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픈 이유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건 무릎 통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아도 잠깐만 좋아졌다가 다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무릎 통증의 5가지 주요 원인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첫째, 연골의 손상입니다. 무릎은 뼈와 뼈가 바로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어서 걷거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닳게 됩니다. 마치 오래 쓴 신발 밑창이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죠.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심하면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둘째의 염증입니다. 무릎 관절 안에는 관절액이라는 기름 같은 액체가 있습니다. 이게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이 관절액이 탁해지고 염증이 생기면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밤이 되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72세 김모 어르신도 낮에는 그럭저럭 참겠는데 밤만 되면 무릎이 쑤셔서 한두 시간마다 깨서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무릎 안쪽 염증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근육과 인대의 약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은 뼈와 연골만으로 버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주위의 근육과 인대가 함께 잡아주기 때문에 무릎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고 인대도 약해져서 무릎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작은 충격에도 무릎이 더 큰 부담을 받게 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특히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 혹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근육 약화로 인해 더 빨리 무릎이 상하게 됩니다. 넷째,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무릎은 생각보다 혈액순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무릎이 더 뻣뻣해지고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 공기에 무릎 주변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이 잘 돌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영양분과 산소가 무릎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관절이 쉽게 굳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겨울에는 유난히 무릎이 시리고 여름보다 아픈 날이 많다는 사실을요. 다섯째, 생활 습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셨거나 서서 하는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 또 무거운 짐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해온 겁니다. 그 결과 무릎이 빨리 닳아버리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체중입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커집니다. 보통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그러니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몇 배의 부담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릎 통증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통제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생활 속에서 관리해야 비로소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나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이 아프신 이유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생활 속 방법, 특히 소금과 생강을 활용한 관리법이 이 원인들을 어떻게 완화시키는지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약을 먹어야겠다. 혹은 주사 맞으면 좀 낫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무릎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잘못된 습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방법들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고 수술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잘못된 관리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습관 중에 본인도 하고 계신 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진통제와 주사에만 의존하는 것. 무릎이 아플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진통제입니다.
먹으면 금세 통증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잠깐의 진통 효과일 뿐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68세 박모 어르신도 3년 넘게 진통제에 의존하다가 위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오셨습니다. 통증은 통증대로 남아있고 약 때문에 위염과 위궤양까지 겹친 거죠.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뼈주사라고 부르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당장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연골이 더 빨리 약해지고 결국 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약과 주사는 응급처치일 뿐이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무리한 운동. 운동하면 무릎이 좋아진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무릎에 무리 가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쪼그려 앉아서 빨래를 하신다든지 계단 오르기를 매일 30분씩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분 따라 등산을 무리하게 가시는 경우죠. 운동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독이 됩니다. 특히 쪼그려 앉기, 무거운 짐 들기, 계단 오르내리기는 무릎 연골을 더 빨리 닳게 만듭니다. 실제로 72세 김모 할머니는 운동하면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아파트 계단을 10층씩 오르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도 안 돼 무릎이 더 붓고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은 걷기, 수영, 가벼운 자전거처럼 충격을 덜 주는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찜질과 민간요법. 무릎이 아프면 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무조건 뜨겁게만 찜질하거나 아예 반대로 얼음 찜질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야 효과적인데 무조건 뜨겁게만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무릎에 파스나 알코올을 덕지덕지 붙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소주를 붓거나 기름을 바르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민간요법은 일시적으로 시원하거나 따뜻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멉니다. 잘못 사용하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만 생기고 무릎 안쪽 문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움직이지 않고 무조건 쉬기. 무릎이 아프니까 그냥 누워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큰 문제를 만듭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계속 누워 있으면 주변 근육이 점점 빠집니다. 무릎은 뼈와 연골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변 근육이 잡아줘야 안정이 되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더 불안정해지고 결국 더 아프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75세 할머니께서는 무릎이 아프다고 3개월 동안 집안에서 거의 안 움직이셨습니다. 그 결과 무릎 근육이 눈에 띄게 줄고 걷는 게 더 힘들어져서 오히려 재활치료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섯째, 체중관리 소홀. 체중 이야기를 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빼요? 그냥 살던 대로 살지. 하지만 무릎에는 체중이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몸무게 1kg이 늘어나면 무릎에는 3kg에서 5kg의 압력이 더해집니다. 그러니 5kg만 늘어도 무릎은 20kg 가까운 무게를 더 버텨야 하는 겁니다. 체중 관리 없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어차피 늙어서 아픈 거지 하고 체중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잘못된 관리법들, 여러분도 혹시 하고 계신 건 없으셨나요? 약만 먹고 버티기, 무리한 운동, 잘못된 찜질, 움직이지 않고 쉬기, 체중 관리 소홀. 이 5가지는 무릎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들을 버리고 제가 알려드릴 올바른 생활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무릎을 진짜로 지켜주는 생활 속 지혜와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이라고 하면 그냥 음식 맛을 내는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소금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 역시 정형외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소금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염증을 가라앉히는 힘. 무릎이 아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연골이 닳거나 관절액이 탁해지면 관절 안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결과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며 통증이 심해집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항염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소금물로 헹구거나 목이 아플 때 소금물로 가글을 하기도 했죠. 이와 같은 원리로 무릎에 소금을 사용하면 관절 안쪽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도 밤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소금 찜질을 꾸준히 하신 후에는 밤에 무릎이 덜 뜨겁고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 무릎이 뻣뻣하고 아픈 이유 중 하나는 혈액이 잘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무릎 주변 혈관이 수축하면서 더 아프고 시리죠. 소금을 데워 찜질을 하면 피부와 근육이 따뜻해지면서 작은 혈관들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피가 잘 돌면 무릎 관절로 영양분과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고 통증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실제로 소금 찜질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다리가 무겁지 않고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만큼 순환이 좋아진 거죠. 셋째, 근육을 풀어주는 작용. 여러분, 무릎은 뼈와 연골만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주변 근육과 인대가 함께 지탱해야 무릎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주 뭉치고 굳어지죠. 이때 소금 찜질을 하면 따뜻한 열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경직된 무릎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밤마다 종아리 근육이 뭉치면서 무릎까지 당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소금 찜질을 해주면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넷째, 노폐물과 부종을 빼주는 효과. 소금에는 삼투압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나 노폐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무릎이 붓고 뻣뻣해질 때 소금을 활용하면 그 붓기가 빠지면서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5세 어르신 한 분은 무릎이 늘 퉁퉁 부어서 걷기가 힘들었는데 소금 찜질을 2주 정도 꾸준히 하신 후 바지가 헐렁해질 만큼 붓기가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었던 거죠. 다섯째, 전통 지혜와 현대의학의 만남. 사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에 자주 활용하던 재료입니다. 뜨겁게 달군 소금을 주머니에 담아 무릎에 대고 찜질하는 방법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전통 지혜가 현대의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열이 근육과 관절 깊숙이 전달되면서 혈류 개선, 염증 완화, 근육 이완 등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이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풀어주고, 노폐물을 빼주는 효과. 여기에 전통 지혜까지 더해져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은 쓰면 쓸수록 지켜줘야 하는 소중한 관절입니다. 약이나 주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 바로 소금, 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소금 하나만으로도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에 몇 가지 재료를 더하면 효과가 2배, 3배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했던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생강 따뜻함과 순환을 동시에. 먼저 소개할 조합은 소금과 생강입니다. 여러분도 생강차 많이 드시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강이 무릎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을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소금과 함께 쓰면 무릎 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2~3번은 꼭 깨셨는데 소금에 생강을 곁들여 찜질을 하신 후에는 오랜만에 푹 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수면의 질까지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볶은 소금, 백지에 잘게 썬 생강 1숟갈 정도를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머니에 담아 무릎에 대면 소금의 보온 효과, 생강의 순환 효과가 만나 통증이 훨씬 빠르게 완화됩니다. 소금, 식초 붓기와 열감을 잡는다. 2번째 조합은 소금과 식초입니다. 식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열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무릎이 자주 붓거나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소금을 따뜻하게 데운 후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수건에 감싸 무릎에 대주면 됩니다. 따뜻함과 시원함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부기와 열감이 빠르게 진정됩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분 중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무릎이 화끈거리고 붓던 분이 계셨습니다. 소금 식초 찜질을 일주일간 꾸준히 하셨더니 진통제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효과를 보셨습니다. 소금 술 깊숙한 열 전달. 3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소금과 소주 같은 술입니다. 알코올은 피부에 닿으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찜질 위에 소주를 적신 수건을 올려두면 따뜻한 열이 무릎 속 깊숙이 전달됩니다. 특히 날씨가 궂을 때, 비 오는 날 무릎이 더 욱신거린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관절이 더 아프다고 하죠. 이때 소금술 찜질을 하면 혈류가 확 확장되면서 통증이 한결 완화됩니다. 예전에 치료했던 70대 어르신 한 분은 비 오는 날마다 무릎이 심하게 욱신거려서 비가 오려나 보다를 무릎으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방법을 쓰신 후에는 이제는 날씨가 변해도 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소금 참기름 보습과 보온의 조화. 마지막으로 소개할 조합은 소금과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요리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리놀레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소금을 데워 무릎에 대기 전에 얇게 참기름을 발라주면 보습과 보온 효과가 동시에 생겨서 무릎이 덜 뻣뻣해집니다. 특히 무릎이 자주 건조하고 갈라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께 좋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도 무릎이 자꾸 뻑뻑해서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불편하다 하셨는데 참기름을 얇게 바르고 소금 찜질을 하신 후에는 무릎이 기름칠한 것처럼 부드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만으로도 좋지만 생강을 더하면 따뜻함과 순환, 식초를 더하면 붓기와 열감 완화, 술을 더하면 깊은 열 전달, 참기름을 더하면 보습과 부드러움. 이렇게 각각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무릎 건강에 훨씬 큰 도움을 줍니다.
약보다 안전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부작용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밥상이나 부엌에 항상 있는 재료라는 것이 장점이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면 분명 무릎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냥 이론일 뿐 아닐까? 하고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들,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책 속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하고 확인한 생생한 결과입니다. 70대 부부의 화장실 곰팡이와 무릎 통증. 서울 외곽에 사는 72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설쳤고, 할머니는 화장실 곰팡이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소금 생강 찜질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도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다니 한번 해보자 하시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단 일주일 만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심하게 욱신거리던 무릎이 전보다 훨씬 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65세 박모 어르신의 주방 경험. 다음은 65세 남성 박모 어르신입니다. 평생 주방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 무릎을 혹사당하셨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붓고 밤에는 열감 때문에 잠을 설치셨죠. 그분께는 소금 식초 찜질을 권했습니다. 소금을 데운 뒤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사용하신 건데 처음에는 식초 냄새가 좀 신경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는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다, 붓기가 줄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예전에는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밤에 무릎이 화끈거려서 진통제를 드셨는데 지금은 진통제 없이도 편안히 주무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78세 이모 할머니의 계단 오르기. 또 한 분은 78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는 절대 못 간다고 하셨던 분이었죠. 특히 허벅지와 무릎이 뻣뻣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욱신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분께는 소금 참기름 찜질을 알려드렸습니다. 찜질하기 전에 무릎에 얇게 참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데운 소금 주머니를 올려두는 방법이었습니다. 3주 정도 지난 뒤 다시 배웠을 때 계단이 여전히 쉽진 않지만 전처럼 두려운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져서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데 저도 괜히 기분이 뿌듯해지더군요. 공통된 변화들. 여러 사례를 보면 결과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밤에 잠을 더 편하게 주무신다는 점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자주 깨던 분들이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된 것이죠. 둘째, 걷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5분만 걸어도 힘들던 분들이 이제는 15분, 30분까지 걷게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셋째, 약을 줄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를 복용하던 분들이 소금 찜질을 꾸준히 하면서 약을 먹는 횟수를 크게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만드는 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해온 방법이니 안심하시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기본 황금 비율. 굵은 소금 1000일염 1컵. 천주머니 또는 얇은 수건. 프라이팬, 장갑, 작은 거즈. 기본 원리는 소금을 중불에서 35분 정도 볶아서 따뜻한 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재료를 조금씩 더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 생강. 소금 1컵 다진 생강 1작은 술.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 속 깊은 염증을 풀어줍니다. 무릎이 항상 시리고 밤에 쑤시는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소금 식초. 소금 1컵, 식초 23 작은 술. 소금을 덮인 후 식초 몇 방울을 주머니에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부기와 열감이 심한 무릎에 효과가 좋습니다. 따뜻함과 시원함이 동시에 전해져서 염증이 빨리 가라앉습니다. 소금 술소주 청주. 소금 1컵을 볶아 천주머니에 담습니다. 작은 수건이나 거즈에 소주를 두세 큰술 적셔서 소금 주머니 위에 덮은 뒤 무릎에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의 따뜻한 열과 술의 혈류 확장 효과가 합쳐져서 관절 안쪽 깊숙이 열이 전달됩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날씨가 추울 때 욱신거림이 심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분이 이 방법을 쓰신 후 비 오는 날에도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소금 참기름. 소금을 데운 뒤 무릎에 대기 전 참기름을 얇게 바르고 찜질팩을 올려줍니다. 소금은 빠르게 열을 주지만 쉽게 식는데 참기름이 보습과 보온을 동시에 잡아주어 효과가 오래갑니다. 무릎이 건조하고 뻑뻑한 느낌이 드는 분들께 좋습니다. 사용법 정리. 시간 1520분. 횟수 하루 12회. 아침 기상 후과 저녁 잠들기 전이 가장 효과적. 기간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확실한 변화 체감 가능. 정리하면 소금 1컵을 기본으로 하여 생강식 초술 참기름을 상황에 맞게 더해주면 무릎 통증을 잡는 맞춤형 찜질팩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제 소금과 생강, 식초, 술, 참기름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으니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의사항과 생활 속 병행법,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의사항입니다. 소금 찜질이나 소금 생강 찜질은 분명히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몇 가지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피부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얇은 수건을 한 겹 덮고 사용하세요. 피부가 얇은 상태에서 뜨거운 소금이 직접 닿으면 화상처럼 빨갛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헐어있는 분들은 절대 사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소금 성분이 상처에 닿으면 쓰라림이 심해지고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장기간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외부 찜질이라 흡수되는 양은 적지만 체질적으로 염분에 민감한 분들은 증상이 심할 때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넷째, 찜질팩이 너무 뜨겁게 느껴질 땐 절대로 참지 마시고 잠깐 식혔다가 다시 사용하세요. 참는 것이 효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습관 병행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찜질법을 실천하셔도 생활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장 먼저 운동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릎 관절에는 충격이 적은 가벼운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무리한 등산이나 쪼그려 앉는 동작은 오히려 무릎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자기 전 20분 정도 따뜻한 소금 찜질을 하시면 관절의 뻣뻣함이 풀리면서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고 주무시면 관절 압박이 줄어들어 통증도 덜합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단백질과 칼슘,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두부, 멸치, 연어, 고등어 등을 꾸준히 드시면 연골과 뼈가 튼튼해집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런 기본적인 식습관이 소금 찜질과 어우러져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걷기 운동 전과 저녁 자기 전에 소금 생강 찜질을 2주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밤마다 깨던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걷는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를 보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